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 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처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처럼 상승 중인데요. 이 코스피가 특히나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는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8가지 종목들 또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선택된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함께 해보시죠. 태양광이라는 말을 꺼내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들이죠. OCI 대 하나솔루션,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는 한데 미국에서 기후변화 예산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주가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죠. 태양광 대표주들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의 대결이네요. 센트럴 모텍과 대오A에 올라와 있는데요. 센트럴 모텍 자체 개발한 알루미늄함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고요. 이 대오AL은 현대차의 알루미늄 소재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업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 오매불망 리오프닝을 바라봤던 종목들이 맞붙습니다. 우선 면세주죠.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려온 호텔신라와 분기 최대 시적 달성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패션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승부 3라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제약 바이오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MG캠 생명과학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 관련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OCI 대 한화솔루션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종목들의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1라운드 종목 대결 가기 전에 태양광 전체를 먼저 좀 잡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러브수기님께서 정장 더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더워도 괜찮습니다. 뭐 태양광이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견딜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 BBB 법안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이게 통과되면 복지나 뭐 인프라 관련해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처럼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매번 어깃장을 났었던 조맨친 의원이 이번에 또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대에 나섰다는 소식 속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침체된 분위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 태양광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긴 하나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특히 바이든을 주도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그렇죠. 이번에 이 중동 순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든이 일단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특히 사우디에 이제 한 발짝 이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도 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자마자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자마자 사우디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좀 달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원유 증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건 예. 오펙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바이든이 가서 얻어온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신재생 탄소 중립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신재생보다는 현물의 에너지 쪽으로 지금 비중이 많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바이든과 미팅 속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으나 중국마저도 이게 기조가 돌아선다면 미국은 정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많이 밀리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패권 전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미국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그 사업 금액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감이 지금 동시에 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치고 나가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추진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이슈 때문에 더 미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급이 많이 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뉴스플로우를 살펴보니까 이 산업부에서 이번에 여름의 전력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네. 크게 문제가 없다는 또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크지 않나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는 아마 주가의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그 전력이 모자라고 막 이런 상황이 부각됐을 때 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조 바이든이 중동 가서 정말 아무것도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패권 전쟁이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 많이 밀린 상태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에는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전반적인 산업 영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돼야 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패권 쪽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은 그쪽을 밀고 있는 거고요. 중동 쪽은 아무래도 현물 에너지에 대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죠. 네, 정유 마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벌었는데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한번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좀 주가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소식 속에서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도 태양광의 위기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정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CNN에서도 지금 조사를 해본 게 네. 이제 미국 시민입니다. 투표권에 있는 시민들 상대해서 4명 중에 3명은 이 40년 만에 들어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치라든지 이게 사회에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일 큰 게 이제 그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라든지 간접시설, 직접시설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발휘치를 못해요. 네. 올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밀어붙였는데 그 부분이 실행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 상원에서도 자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전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위인인가라는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성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1년도 안 된 지금 정치를 구조에서 미국이 사실은 되게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뭐 정유 쪽 말씀드렸지만 정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로 수익이 많이 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제 마진으로서도 많이 가져갔고 해운 물류로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혜적인 부분과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두 개 동시에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세계 정세가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한가,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잘 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정말 기대감이 많았던 만큼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시고 뭐 태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투자의 적기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큰 이야기를 먼저 해봤고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 태양광 대표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OCI 대 한화솔루션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최현호 전문가님, 네. OCI 대 한화솔루션 워낙에 또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인데 네, OCI입니다. OCI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OCI 골라주셨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하나솔루션 골랐습니다. 한화솔루션. 이 똑같이 태양광 관련주고 워낙에 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렇게 의견이 또 나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최현호 전문가님.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업 계열사에서 최고의 실적 부진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마이너스 15.57%가 나왔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태양광 사업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점차 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돌아오면 미국에 제한 샀으면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솔루션이 힘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갤러리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단 모회사 지주회사로서 어찌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태양광이라는 한 파트를 갖고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래도 OCI를 일단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야지만이 네.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재산들이 같이 올라가는 펌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참고해서 한번 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도 알겠습니다. 나쁘진 않고 상대적 우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계열사의 실적 예. 발표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어. 제일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바로 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57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담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열사 중에서도 예. 제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하나솔루션 골라주셨는데 네. 계열사 중 가장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대장주를 포기하고 하나솔루션을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네. 이 태양광 쪽을 지금 보기 좀 아직 불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급 그대로 네, 두 종목 모두 사실 고르기가 좀 예. 좀 어려웠는데. 적기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기가 아니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순방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현물 에너지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냐의 그런 기름을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그렇죠. 기조를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현물 에너지 쪽이 세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국영회사 있죠. 네, 국영회사를 기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엄청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자금이 많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고르기가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하나솔루션을 골랐던 이유는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났던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라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에는 이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갈 거라는 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골랐고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는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과 OCI의 대결, 이 태양광 대표주들로 저희가 붙여보고 있습니다. 자, 이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많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요새가 어떤 종목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대장주죠. OCI로 OCI.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OCI일 것 같긴 한데, 자, 아무쪼록,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느 쪽으로 할까요? 네, OCI 역시나. 인기 많네요. 자, 61% OCI가 가져갔고요. 하나솔루션 39%입니다. 자, 이렇게 6대 4 정도 비율로 해서 OCI가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하나솔루션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그냥 33,000원으로 일단 목표가는 좀 의미가 크게 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3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33,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의 종목들은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 기대감 오늘 붙고 있네요. 자, 센트럴 모텍 원래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또 철도 관련주, 우크라 재건주로서 굉장한 기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던 대호 AL이 오늘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는, 전문가분들의 선택을 받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두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나요? 전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대호 AL입니다. 대호 AL.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네. 센트럴 모텍 골라주신 이유 좀 어필해 주시죠. 네, 일단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양산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컨트롤 암이라는 부품, 현기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로서도 분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전에도 테슬라 관련주로 가끔 좀 움직였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테슬라 초창기에 테슬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네. 대시세를 한번 끈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터지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결국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는데 예.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다시 한번 수익권을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수익권을 좀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사실 거래량으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장 초와 비교를 해보면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도 저점에 다시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란 게 이제 아마 2년 전에 먼저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이제 프리뷰라고 하나요? 그 이제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한번 했는데 네. 그때 좀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깨지고. 네, 아시죠? 네, 굉장히 외관은 예쁘고 네. 괜찮은데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당시 주가도 많이 깨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좀 많이 심각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이게 일부러 이랬나? 그렇죠. 뭐 재미를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네, 그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외관을 안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관 자체를 이제 로켓 외관 그 소재랑 똑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자체도 정말 미래형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엄청나게 또 파격적이었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5천만 원 정도로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전 예약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누구죠? 어스카가 대형 망치를 들고 와서 대형 이걸 사고를 쳤죠? 네, 방산유리, 방탄유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다 했는데 보기 좋게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모스크바 힘이 많이 세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주가가 이제 한번 많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인가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네.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트럴 모텍은 결국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좋은데 네. 사실 두 종목이 이제 나와서 그렇지 센트럴 모텍도 아직까지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 AL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크라 재건으로 뭐 상한가도 한번 터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 한번 보여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네요. 바로 빠졌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불리던 이 대호 AL은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호재가 끝난 건가요? 사실 전 대오에이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기보다는 이 알루미늄 아변판에 대해서 국내 네.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그게 부각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예. 친환경차가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30%를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가 공장을 지금 지어서 그런 부품 업체들의 기대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량 경량화를 위한 그런 알루미늄 소재를 네. 부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이렇게 펌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네. 이게 이제 만약에 힘을 더 제대로 받으려면은 순수한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맞아요. 저는 불안한 네. 모습이 차트 보시면 큽니다. 보시겠지만 네. 최근의 흐름도 한번 강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확률적으로는 이런 흐름은 저는 잡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네.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센트럴 모텍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대우 AL 골라주셨거든요. 맞아요. 자, 기업을 분석해 줄까요? 뭘 이야기해 줄까요? 다 해주세요. 다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실게요. 금방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 일부분에 그냥 암 부품 2만 개 중에 하나 그냥 독점으로 그냥 부품하는 거고. 2만 개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사소해 보이네요. 15,000개, 전기차니까 15,000개. 근데 대우 AL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니, 우리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 좋은 차가 뭐지? 제네시스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트렁크하고 다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찌그러지면 폐지도 못 해요. 자동차 교체예요, 교체. 알루미늄 얘기했을 때 잘 와닿지 않았는데 트렁크 얘기하니까 바로 와닿네요. 와닿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GTX 이제 GTX 관련 왜냐하면 차량 경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사실 제일 크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네. 대한민국 어떤 회사에서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회사가 지금 이 회사예요. 그래요? 네. 그게 손가락에 모인 회사 중에서 하나에 들어간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드글드글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왜냐면 아직까지는 모르죠. 왜냐면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맡기는데 이 워낙 하는 게 지금 제네시스의 최고의 어떤 보면 기술력,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 비싼 자동차의 네. 뭐 경량화에 만드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회사가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어찌 보면 현대차의 어떤 기술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다른 업체를 또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GTX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예. 지금 계속 뜨거운 게 뭐냐면 저 밑에 천안까지도 밑에 뚫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 열차 열량을 많이 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 종목도 알루코라든지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저점이 바닥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좋다고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센트럴 모텔의 시총이 좀 더 높아요. 이게 좀 더 낮는데. 근데 둘 다 원래 항상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반짝반짝 하니까. 예. 자, GTS 정책 관련주 한번 들어가죠. 철도 관련 주목 들어가죠. 대북 사업 하면 또 철도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또 이번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또 경량화 들어갈 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테마성으로 상당히 좋죠. 게다가 요즘 시장에 짧게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슈가 많이 붙어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치고 나갈 기회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예. 어차피 GTX 관련 종목 그 관련돼서 되게 크게 한번 이슈를 한번 펼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장인들 30분 이상 이렇게 길에서 허비하지 않는 걸 줄여드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또 그분은 또 한번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예.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제가 또 부동산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매번 GTX 네.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 빠지지 않는 그런 호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대우에 저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저점이에요. 네. 이게 저 밑에 바닥 이상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이렇게 진입 구간이 상당히 저런 종목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형 종목도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저 정도 종목은 조금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과 대우 AL 두 종목 다 일단 반짝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왠지 대우 AL 갈 것 같거든요. 저도요. 이제 반짝 터졌던 종목들을 네. 좋아하세요, 요즘에. 자,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센트럴 모텍 강한데요? 70%, 상당히 가뿐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우에일 30% 득표했고요. 7대3으로 센트럴 모텍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김영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대우 AL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저 가격은 2,600원 잡고 있고요. 일단은 아변 판재 알루미늄 경량화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GTX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서부 강선에서 또 KTX까지 또 밑에 이제 호남선, 경부선 이제 계속 철량들 넓혀 나가면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을 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야 지금 남북이 경색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대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남북 경협 사업이 또 나오면 이런 종목들 올라오니까 여러 파트에서 지금 테마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이런 종목이 이런 파트에도 속하구나 그만 아는 것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가격은 2,600원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 AL 조금 테마에 주목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2,6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활동이 뜨거워지면 이 종목들 같이 갑니다. 자, 호텔신라 면세주로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패션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 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들 주가 지금 많이 내려왔긴 했는데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 접근이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호텔신라 골랐습니다. 네. 호텔신라,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골랐습니다. 네. 오, 오늘은 의견이 의견이 자꾸 갈리네요. 맞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해주셨는지 네.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네. 오늘 호텔신라 골라주셨습니다. 네. 좀 더 낫나요? 네, 질문이. 네. 면세점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런가요? 네, 어떤 관점에서 호텔신라를 일단 골랐느냐. 네. 일단 첫 번째로 면세 한도가 일단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는 호재가 네. 오늘 나왔죠. 그러면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랑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코로나의 이걸 확산세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걱정되는, 다시 업계에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뉴스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해외에서도 민박을 하는 그런 네. 업계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네. 환율은 계속해서 높아지죠. 그리고 현재 물가들은 계속해서 또 높아지고 있고 여행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뭐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뭐 바닥 맞습니다. 수준이에요. 네, 근데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예. 확산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비 심리적으로 이 여행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 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호재성으로 작용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텔신라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둘 다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신세계 인터넷이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실적입니다. 네. 그 해외 명품 수입을 통해서 그 판매 실적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중요한 건 환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재성 재료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수입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둘 다 좀 쉽지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신라 부분이 차라리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세점 쪽에서 매출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조금 힘들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래도 호텔신라가 조금 거래량도 조금 더 신세계보다는 좀 많고,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도 있잖아요. 그런 호재가 없을까요? 호텔신라가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네. 이 회사가 호텔, 우리 뭐 신라 스테이라든지 호텔을 가지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F&B가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 회사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히 사업부를 받은 면세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업인데, 주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영업 이익을 받기는 힘들어요. 뭐 어디 여행도 잘 안 가요. 아니, 다 떠나서 그냥 이거는 면세점의, 그러니까 호텔신라라는 이름 자체로는 뭐지, 쉽게 말하면 우리 F&B라 불리는 푸드 앤 베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숙박이지만 이 회사는 그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전체 매출을 그냥 면세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 될 때까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지금 해외 지금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시점, 상황,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인천에만 해도 인천 터미널 1, 터미널 2, 부산부터 이제 광주, 무안부터 이제 강릉 한 8개 이상 된다. 국제공항 한 6개 정도 돼. 그런 청주까지 포함하면. 그 공항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 들어온 시점 자체가 워낙 갭이 커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힘듭니다. 저도 한 2주 전까지 친구들이랑 네. 뭐 네, 일본 맞아요. 가자, 방콕 가자 얘기 다 했거든요. 어제 바로 결국에. 파투 났습니다. 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접었어요. 우리 그때 금요일 날도 같이 진시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이게 호텔신라라든지 이 호텔은 면세점 특권이 뭐냐면 싱가포르라든지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은 싱가포르이고 첵락국 같은 홍콩에 다 매장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걸 돌출하기 위해서 4분기에 뭘 하냐. 로시안이라는 화장품을 갖다가 로데아라한테 OEM으로 너가 만들고 해라. 제작해라 해서 네. 이부진이가 그걸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품 사업으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코로나도 삼성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2, 3년 이상은 이 상태가 힘들어지니까 네. 계속 가자. 그래서 계속 요즘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뭐 숙박업종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호텔 신라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의 스테이,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 주말엔 차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딸기 쉐이크라고 혹시 딸기 팥빙수가 한참 떴잖아요. 네. 백화점마다 하나에 8만 원씩 9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줄 서서 그것도 1시간 리미티드 시간 정해놓고 먹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까? 못 기다려요. 아, 네. 너무 비싸고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올 초에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식음료 관련 종목으로서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또 여름에 호캉스 또 시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호텔 신라 자체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코로나 끝나고 2, 3년 후에 보자는 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환율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 리스크 당연히 있죠. 있지만도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물건을 사려고 해도 금액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고 환율이 비싼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억셉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리 제한도 없고 하여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백화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 풍토가 많이 늘고 있어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면세점의 전체 매출을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호텔 신라보다는 네. 오히려 내수 시장도 좋지 않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네. 낫는 이 종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서당계 1년차님께서 모텔 신라라고 모텔 신라요? 많이 터지네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는지 지금부터 그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야, 네, 이 승부가 박빙이네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호텔 신라 46% 가져갔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4% 가져가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럼 호텔 신라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저희 손막고 선생님께서 네. 호텔 네. 신라면이라고 호텔 신라면 비싸지 않나요? 네, 호텔 신라 라면 비쌀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확실히 댓글에서는 역시 네. 댓글 천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호텔 신라 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모두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텔 신라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면세점에 대한 그런 정책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지금 이미 좋게 나왔지만 고환율에 따라서 그런 수입 품목들의 그런 원가 상승이 저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호텔 신라는 74,000원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일단 저는 차트가 나쁘지는 않지 않나요? 네, 아직 단호하시네요. 나쁘네요. 엄청 아, 빠졌습니다. 네. 엄청 저게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목표가를 그어놓은 선이 넘어가야만 안착을 해야만 지금 보시면 61평이 걸려 있죠. 거기다 네. 매물대도 걸려 있습니다. 저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했을 때 이게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데 아직까지는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74,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삭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죠. 자, 그중에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 엔지캠 생명과 올라와 있고요. 자, 게다가 박셀바이오 오늘장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주가 하락이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지금 선택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낫나요? 근데 방송용으로는 그냥 네. 박셀바이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박셀바이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 살다 네. 박살바이오가 나오는 거 불출이야라고. 박살바이오. 박셀바이오입니다. 네. 자, 파골 묘주스님 깜짝 네.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님. 네, 저도 박셀바이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두 분의 의견이 모였네요. 자, 그러면 지금 파걸 묘조수님께서는 박셀바이오가 어떻게 여기 나왔느냐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선택은 일단 박셀바이오로 모아져 있습니다. 최현우 전문가님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뭐 박셀바이오는 워낙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펌핑을 쳤던 종목이고 웬만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박셀바이오 뭐 이게 우리 항암 치료제로서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계신데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기록했던.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코로나 때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암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좀 성향이 있고 저 성향이 주가가 있어요. 차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제가 박살 났죠. 네. 저렇게 솟구쳤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일단은 진행성 간암 치료제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박셀바이오 가지고 있는 이게 그게 워낙 큽니다. 그리고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코로나하고 연결성은 전혀 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 바이오 관련 종목이지만 네. 그래도 박셀바이오의 이제 가치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의 저점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저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박셀바이오. 오늘 상한가 올라왔지만 차트 조금만 넓게 잡아보면 정말 찔끔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간이 3거래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인이 한 5거래를 연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차익적 실현이 있기 때문에 차트도 봐도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보면 21평 책에 있어서 오히려 보면 한번 펌핑을 한번 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한번 진짜 단기적으로 한번 투자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 바이오 종목으로서는. 근데 굉장히- 방송용이니까 저는 네. 백설배우를. 리스크 있죠. 네, 상당히 리스크 있죠.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대장주니까 아무튼 참고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간암에 일단 간암하고 이제 박셀바이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한가도 기록하면서 엄청난 기세를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네. 설명해 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김영호 전문가님은 박셀바이오 선택의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박셀바이오로 굉장히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사실 둘 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지금 테마로 한창 네. 그렇죠. 이슈가 있었고,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셀바이오를 운영하는 그 주포들은요, 힘이 예. 굉장히 셉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은 주가를 언제든지 저기 다시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가 지금 오늘의 상한가가 저는 한번 대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긴 10,000원단에 있던 게 거의 30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종목이었으니까요. 뭐 한때 이 항암제로서 네. 10조까지도 바라보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앞산의 거래량, 큰 산의 거래량을 보시면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2020년대죠. 2020년대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날뛰던 때죠. 네, 근데 그때 2020년, 이제 2019년, 2020년 때 예. 처음에 주가를 올릴 때 거래량은 존재하는데 빠질 때 거래량은 전혀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래에서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담고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 주가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세력들 언제든지 긴 호흡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종목에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은 지금 저점에 잡아놓고 고점에 올린 거는 거의 개인들의 투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들의 투심이 빠질 때조차도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 담는 거래량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여전히 세력들이 이 종목이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그럼 크게 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가 크게 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명분인데 네. 이 명분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절대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네. 실제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하게 힘을 붙여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드라이브를 걸죠. 네, 맞습니다. 그 드라이버가 충분한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도달을 했지만 전에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강하게 해 주었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박셀바이오는 시작일 수 있겠구나, 이런 네. 해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여전히 강하게 여기 지금 물량을 담고 있고 네. 지금 오늘 좋은 자리에 종가를 형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시세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은 박셀바이오였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역시 네. 오늘 장 뭐 워낙에 강하니까요. 박셀바이오로 의견 모아졌고요. 58% 득표했고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엔지캠 생명과학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금액을 일단 3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31,000원.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좀 빠졌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매출액도 없고요. 영업이익도 없고 당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네. ROE 같은 경우에는 18.05%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네. 손을 그냥 치는 종목이지만 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종목이라는 네. 거. 희망의 종목이라고 꼭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3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태양광 대표 주자인 OCI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죠. 센트럴 모텍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OCI 대 센트럴 모텍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둘 다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OCI였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OCI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 OCI고요. 우리 최인호 네, 전문가님은요? OCI입니다. 네, 네,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네요. 원래 숨 안 쉬고 네, 말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호흡. 예.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OCI 그 태양광에 대한 지금 안 좋은 흐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OCI 골라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어찌됐든 필수적으로 네,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군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두 종목 중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두 종목은 아직 안 살 시기다. 둘 다. 하지만 네. 센트럴 명확히 모- 언급해 네, 주셨고. 네, 맞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과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엔 센트럴 모텍의 주가는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향방으로서 움직이는 건데 아직 700슬라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 센트럴 모텍도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 공급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크게 잡히는 매출이 지금 현재적으로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OCI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고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신재생 쪽은 멀리 본다면 네.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OCI로 가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미국발 저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지만 네. 일단은 태양광 설치량은 증가할 것은 일단 예상됩니다. 일단은 힘겨루기고 네.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찌 보면 일단 뭐 기세 싸움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맨친 의원 예, 그렇죠. 언제까지 자꾸 잡을까요? 그렇겠죠. 계속 뭐 잡을까요? 계속 잡겠죠. 예. 왜냐면 1년밖에 안 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면 계속 예. 왜냐면 시장 경기가 워낙 그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표를 갖다가 CPI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가 부분을 올리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강력하게 반응이 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솔직해져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량은 증가는 계속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 말하는 우리 휘발유라든지 뭐 네. 동료의 가솔린 같은 우리 고체 에너지를 자, 화석 언제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느 정도 대처적인 방안에서는 그래도 대륙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제일 빠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좀 빠를 거라 예상되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형적 특성에 맞추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씩 변해갈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두 종목 다 네. 아주 좋게 볼 만한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신재생 쪽으로 태양광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OCI 두 분이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과연 일치할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역시 역시나. 신재생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자, OCI 67% 골라주셨고요. 바로 이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OCI가 되겠고요. 센트럴 모텍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센트럴 모텍은 18,000원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전 매물대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돌파를 해주면서 사실 목표가라기보다는 저기를 돌파를 해주어야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테마적으로 단기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될 4강의 2라운드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 되겠습니다. 패션주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정말 무서운 기세를 뿜고 있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워낙에 이번에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 쉽게 말하면 빚만 있는 회사를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시청자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업은 항상 펀더멘탈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보고 매출적인 부분과 일단 회사의 미래 전망치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박세바이오 좋아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인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도 박셀바이오 조금 고르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많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도 많이 놀라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저는 박셀바이오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네. 자, 이 뚝심 있는 선택. 자, 김영우 전문가 의견은 상남자세요. 박셀바이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최인우 전문가께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쪽은 사실 지금 코로나에 약간 반비라는 종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거리 제한 일단은 없어지고 네. 여러 가지 일단 활동 제한이 풀어지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많이 바뀐 거고요. 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일단 풀어지면서 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풀어진 백화점 많이 가죠. 네. 네. 그 전에만 하더라도 백화점 가면 화장품 가게 보셨죠? 유리막으로 이렇게 유리 플라스틱 덮어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침 튀지 말고라고. 근데 그 뒤부터는 다 벗겨놨어요. 네, 이제 뭐 제대로 발라보지도 못하고. 예, 발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을 내수 시장은 경직은 되어 있어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코로나 다시 퍼지긴 하지만. 퍼지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일단은 매출액은 네. 나오기 때문에 신세계를 제가 선택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박셀바이오가 나쁜 회사는 나쁜 회사 뭐 매출적인 거라도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있지만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이 뭐 잠재력이. BAX의 NK라 불리는 간암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네. 그 기존의 쉽게 말하면 치료제보다 더 월등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생각하고 바이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펀더멘탈이냐 가능성이냐 중에 가능성을 고르신 건가요? 네. 저는 네. 제 해석으로 네. 봤을 때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 드린 대로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이미 보장이 된 기업이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고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셀바이오는 결국에 제가 이제 세력에 대한 분석법을 했을 때 예. 여전히 강력한 매물대가 들어와 있고 오늘 뉴스를 이렇게 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상한가 한 방의 끝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뭔가 시작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거래량은 살짝 부족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하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1년 동안의 거래량을 좀 살펴봤을 때 네. 이 1년 이전의 거래량 중에서도 준수한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51,500원이었나요? 그 지점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었는데 네. 그때 거래량을 한번 강하게 터뜨리면서 돌파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적으로 매물대가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전의 매물대들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보다 더 많이 터졌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네. 한번 박셀바이오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나뉜 만큼 네. 아마도 이 승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와, 역시 박빙이네요. 박빙이네요. 야, 와. 이 정도면 표 차이 거의 네. 안 났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48%고요. 박셀바이오 52% 네. 가져가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박셀바이오가 되겠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하반기 지금 7, 8월 달 한참 이제 소비재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출이 많이 높은 시점이에요. 이게 3분기가 원래 2, 3분기가. 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렇게 이게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찌 보면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 같은 네.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괜찮다 보고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잡고 일단은 천천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제가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재적인 부분에서는 위축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하반기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저점이라 생각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네. 주수가 전환됐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시면 좀 수익 구간 받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3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두 종목이 맞붙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한번 기세 붙으면 정말 크게 오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한광주인 OCI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인 박셀바이오가 지금부터 붙는 결승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OCI 대 박셀바이오입니다. 선택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네. 네, 박셀바이오인가요? 네, 박셀바이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야, 뚝심이 김영구 있으세요. 오늘 좋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당연히 지금 OCI. 박셀바이오는 원래 하고 싶지만 그래요? 방송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괜히 시청자분들 괜히 따라갔다가 네. 그게 낭패 보기 때문에 왜냐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종목 펌핑 좋은데 오늘 같이 상한가 쳤는데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주식을 하루 하고 그만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길게 가야 되죠. 좀 네. 안정성 측면에서 길게 네. 그냥 갑시다. OCI? 예, 길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의견 역시 또 나뉘어졌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네. 박셀바이오 길게 볼까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구간들이 바이오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치료제들이 떠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재료적으로 네.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를 내면서 간다는 이유는 이거 심상치 않다. 지금 그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하반기의 주도주는 여전히 바이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셀바이오의 이제 강한 그 물량들은 여전히 지금 저가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좀 상한가가 저는 의미가 있을 상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매출도 오고 당연히 그렇죠. 바이오주인데요. 네, 항상 기대감이죠. 네, 한 번을 위해서 굉장히 큰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에서 잡을 물량이 없을 거예요. 물량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을 하다 물량을 내어주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분할 매수라는 또 좋은 투자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제 말을 듣고 이거는 무조건 100% 물방이다. 네. 우리 또 이제 유튜브에 꽃방우님이 생각나는데요. 아이고, 100% 그분 아닙니까? 꽃방우님. 대단한 분이신데 계신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박셀바이오 차트 줄여보시고 예. 천천히 매집을 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OCI 골라주신 게 단지 차선 뭐 이 정도 선택이 아니라 좋은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지금 무조건 바이오예요. 지금 네. 코로나 지금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지금 10만 명, 20만 명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다시 봉쇄력, 마카오도 지금 이제 카지노 같은 것도 시작해서 다 지금 차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제2의 지금 어찌 보면 구간이에요. 코로나에 지금 네. 제2의 참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사실은 코드가 맞는 지금 섹터라고 좀 봐지고요.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왜 OCI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있고. 그렇죠. 리스크 있고 그냥 시장이 오늘 하루만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네. 시장을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두 종목 다 괜찮다는 네. 말씀.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 선택은 일단 박셀바이오 쪽으로 가기도 하고 OCI로 좀 나뉘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지에 따라서 미인주가 결정이 되거든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야, OCI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바로 찍어버린 박셀바이오를 누르고 네. OCI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리스크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 월드컵 최종 우승한 미인주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태양광 관련주죠. OCI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OCI 태양광주가 번쩍번쩍 빛나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가격 전략 전략도 좀 들어봐야겠죠. 먼저 박셀바이오 관해서 김영우 전문가님. 네, 박셀바이오 오늘 좀 리스크를 안고라도 좀 강하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쨌든 패턴이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박셀바이오 69,000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69,000원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뭔가 계속해서 위에서 고가 플레이를 한다면 69,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을 줄 때 조금씩 팔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안전한 전략.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세력주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세력의 마음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맞아요. 좀 다루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민감하게 다루라는 말씀 주시면서 6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미인주 관해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OCI. 네, OCI. 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16만 갔었는데 13만 원은 목표가 13만 다시 한번 잡고요. 어차피 네. 주가라는 것은 어차피
일단은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흐름으로 네. 가기 때문에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는 구간이다. 오히려 OCI를 진입을 못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눌림목 구간이다. 제대로 왔을 때 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자.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 나왔을 때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이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오히려 지금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지금 네. 되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좋습니다. 네. 저는 상황에서는 일동제약처럼 제대로 한번 퍼포먼스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나옵니다. 저는 좀 그래서 지금 소화내기를 할 우리가 살려고 해도 지금 시장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한 2, 3일 후에는 좀 대량적으로 나올 수 가능성은 높지만 아무튼 길게 한번 보시면 되고 박셀바이오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건 사실만 아시면 되고 주식이란 건 저렇게 올라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네. 거예요. 절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방님. 자, 그리고 오늘자 이상 월드컵 OCI가 우승을 했고요. 네. 공개 방송이 있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호 전문가님 있으시죠? 예, 더 배워야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어허. 그 네. 두 종목의 한방 승부 누가 할 건지 예. 한번 그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네.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고요. 이제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